어우, 루카스 모라 전방 압박. 자, 해리케인, 손흥민, 루카스 모라. 오늘은 3투업. 자, 손 좋아. 해리케인 좋아. 모라 모라. 오케이. 아우 씨. 야, 손흥민, 케인, 모라. 아유. 아 모라 접는 거 나쁘진 않은데 조금 유수 더 잘해줬잖아. 예, 그러니까요, 이거. 케인도... 근데 이거는 이거 넣었어도 오비겠다. 넣었어도 오비네였네요. 오! 에드워즈 또 먹혔어 쟤한테. 야, 쟤 2경기 연속 친정팀한테 비수 꽂네. 토트넘 유스 출신이니까. 아니 토트넘은 뭐 전방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전방 압박도 안 되고 뭐야? 뭘 하는 거야 홈에서? 뭘 하는 거야? 이렇게 뭐 압박도 느슨하고 또 경기력이 안 되는구나. 예. 진짜 경기력이 안 된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훅 떨어지지? 손 아우. 오씨 멸망이다. 코아테스? 근데 안 뭐야, 이건? 좋으니까 어? 카드. 아 핸드볼이었나? 손으로 넣었나 본데. 손을 신대. 네 마라도나야? 네가 샤샤야? 끝났어? 예. 토트넘? 에라이씨. 에라 모르겠다. 에라이씨. 이게 축구야? 어! 다이어가 저런 슈팅 때. 으아! 밥. 그래. 슈팅 3번 추가. 어영부영 슈팅 갔었다. 여기서 튕기면서. 로메는 진짜 쟤 완전 스트라이커네. 그러니까요. 올려버렸다니까요. 아 완전 올린 거야? 아 콘테의 전술의 해법은 센터 로메로 스트라이커 포비언. 공격 숫자 늘리기. 근데 진짜 완전 올라갔네. 예. 안 내려오네. 예. 아... 야, 수비 강한 팀한테 실점이냐? 야, 이거 요리스 한 골 막았다. 공격 빼고 수비 강한 팀한테 실점할 뻔했어. 진짜 그냥 멸망할 뻔했다 진짜. 씨. 오, 빠졌다 또. 땡큐다. 이거는 진짜 땡큐 베리 머치다. 이건 진짜 실점이었다. 야, 이거는 놓쳐준 게 빈골 때문에 못 넣었네. 그러니까 그거 골! 오! 펜탕! 코너킥에서 넣었어. 그래 안 될 때 코너킥 한 방이야. 아, 아까 그거 무조건 넣었어야지. 펜탕! 안 그래도 아무린 감독이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 코너킥 나오기 전에. 크로스 한... 오! 로얄! 오! 케인! 골! 케인! 골! 케인! 케인! 골! 케인! 10초 남았어 10초 케인! 극장골! 16강 가네요. 야 이렇게 야, 잠깐만. 케인 첫 슈팅 아닌가? 야 이렇게 극적으로 골을 넣는다고? 로얄이 어시스트였어. 어떤 게 문제될까? 여기서 잠깐만요. 씨. 볼보다 뒤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볼보다 앞이네. 이거 옵될 가능성이 있다. 예, 볼보다 앞인 것 같네요. 오! 씨. 옵사이드야 씨. 씨. 일단 극적인 토트넘의 역전 골이 VAR 결과 예. 취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결과는 1대1로 비겨버렸습니다. 예. 해리케인에 정말 추가 시간 14초간 남겨놓고 골이 들어갔는데 취소가 됐는데, 예. 근데 규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페리치가 이제 크로스를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로얄이 들어갈 때는 온사이드. 예. 상대 최종 두 번째 수비수보다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은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는 로얄이 머리로 떨어뜨려 줄 때죠. 예. 떨어뜨려 줄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옵사이드를 얘기할 때는 상대 최종 두 번째 수비수라고 하는 기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예. 그러니까 말할 때 이렇게 편하게 쓰지. 수비수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표현. 예.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볼 기준이 있습니다. 볼을 기준으로 해서 볼보다 앞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 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수가 없을 땐. 예. 예.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만약에 뭐 볼하고 동일선상이었으면 되는데 로얄이 헤딩을 할 때 볼을 딱 놓으면 이 볼만 놓고 보세요. 로얄의 몸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이 축구공이 머리로 딱 떨어뜨려 줄 때 해리케인이 앞에 있었어요. 예. 살짝 앞에 있었어요. 진짜 정말. 살짝. 예. 예. 그래서 볼보다
앞에 있는 수비수가 없는데 앞에 있는 해리케인에게 볼이 연결됐기 때문에 VAR 결과 예. 옵사이드 취소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토트넘 쪽에서 항의를 굉장히 강하게 한 거는 로얄이 헤딩으로 이제 패스를 할 때 스포팅 선수 맞고 이제 굴절돼서 간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수비수 백패스로 옵사이드가 아닌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한 거겠죠. 실제로 VAR이 길어졌던 것도 예. 그래서 아마 그 여부를 봤을 거예요. 라인 보는 거는 원래는 그냥 그치. 바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라인 요새 뭐 그냥 기계로 예. 되니까. 근데 그것도 백패스 보기가 힘든 게 발에 맞았으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허벅지를 맞았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단순 굴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비수에게 볼이 걸리면 두 가지를 보는 거죠. 네. 단순 굴절이냐, 쉽게 얘기하면 볼이 딱 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튕겨 나간 거냐, 아니면 네. 수비수가 오길래 처리하려고 패스를 하거나 걷어내려고 했는데 그 볼이 네. 상대 공격수에게 갔느냐. 만약에 그렇게 패스를 했는데 상대 공격수에게 가면 그거는 수비수가 실수한 거니까 네. 공격수의 위치에 상관없이 온사이드가 처리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장면에서는 말 그대로 단순 굴절. 그냥 VAR이 했는데 맞고 흘렀기 때문에 굴절돼서 갔기 때문에 그때는 해리케인의 위치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골 취소가 됐다. 그 장면에서 또 그러니까 콘테가 이거 왜 이게 이거냐고 막 들이받은 것 같아. 그래서 퇴장당했죠. 퇴장당했어요. 바로 그냥 레드카드 받아가지고 이러면 또 다음 경기도 못 나옵니다. 예. 자, 상황은 일단 좀 그렇게 됐었고. 근데 경기로 돌아옵시다. 예. 1대1로 끝났어요. 스포르팅이 먼저 골을 넣고 벤탄쿠르가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을 만들어서 1대1로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경기를 토트넘이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전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그렇죠. 예. 홈이었고 스포르팅이 그러니까 좋은 팀이죠. 좋은 팀인 거는 인정하지만 와, 뭐 이 팀 정말 무지막지하게 세다. 이럴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서 뛰는 선수 오늘 골 넣었던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토트넘에서 있다가 자리를 못 잡아서 간 선수예요. 유소년이었는데 이제 임대 다니다가 노리치 갔다가 결국 스포팅까지 가게 된 케이스죠. 트링캉, 코아테스 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예 쟤 안 돼. 예. 예. 트링캉을 여러분 다 기억하잖아요. 황희찬 선수가 있는 예. 울버햄튼에 있다가 쟤 볼만 왜 이렇게 끌어? 그리고 코아테스도 어쨌건 간에 좀 옛날에 있었던 거긴 하지만 리버풀에 있었을 때 발이 느려가지고 결국 프리미어리그 템포에 맞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적하게 된 케이스였죠. 그렇게 여기 스포르팅의 뭐 선수 구성이 그러면 토트넘에게 압도적이다. 이것도 아니잖아. 네. 토트넘에는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했던 출신이 2명이 있어요. 해리케인하고 손흥민하고. 그것도 케인은 3번이나 득점을 했었죠. 그러니까 선수 구성을 놓고 봤을 때도 왜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물론 오늘 경기를 약간 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 실점 장면 에드워드가 골 넣을 때 예. BBC도 그 얘기 하는데 어떻게 수비수들이 상대가 25야드를 혼자 돌파해 들어가는데 다 쓰러지냐는 거야. 또 다이어하고 호이베르가 연달아서 써줬죠. 그 얘기 할 수 있죠. 다이어라든지 호이베르라든지 수비가 오늘도 그러잖아. 다 문제가 생기니까 지난번 경기는 요리스하고 다이어가 다 망쳐먹더니 오늘도 이거 BBC도 바로 얘기하는 거 아니 무슨 그렇게 25야드를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데 막는 선수가 한 명도 없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오늘도 예를 들면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양쪽 크로스의 질 퀄리티 떨어지잖아. 네. 페리시치라든지 도어티도 그랬고 교체 들어온 로얄도 그렇고. 후반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를 아예 영 안 되니까 로메로를 톱으로 올려서 쓰기도 했죠. 잠깐. 예. 예. 수비수 로메로를 올리기까지 했었는데 자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있겠지만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본질적인 얘기. 선수가 상대가 센 것도 아니야. 토트넘이 홈이야. 근데 경기를 보면 사실은 진짜 참혹한 경기력 수준이었다고 좀 봐요. 네. 코너킥에서 벤탄쿠르가 아니었으면 이거 질 뻔한 경기였죠. 거기다가 나진유가 그러니까 동점골 실점하기 전에 스포팅이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진유가 야쿠브를 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동점골 나온 거잖아요. 상대가 거의 비어 있는 골대에 못 넣었어. 예. 그거 넣었으면 토트넘이 0대2로 하면서 그냥 무너지는 경기였지. 그건 그대로 끝이었죠. 그랬으면. 그러면 진짜 아무리 감독이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거 넣었으면 끝나는 거였어.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굉장히 홈에서 토트넘이 어려운 경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오늘 경기만 그랬으면 오늘 경기에 나타났던 선수들의 움직임만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 예. 계속 이래. 계속 답답하고 계속 못 보겠어. 힘든 경기야. 거기다가 최근의 경향성을 놓고 보면은 첫 실점을 먼저 허용했을 때 이런 현상이 더 크게 발생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왜?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축구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일단 콘테라 봅니다. 예. 콘테 감독 축구의 문제라 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수동적인 축구의 한계다. 예. 콘테 감독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콘테 감독은요. 내 어떤 주도적인 경기를 내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내 플랜대로 상대를 다 가져오는. 그러니까 야 상대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어. 난 내 축구 할 거야. 예를 들면 자기 그런 축구가 능동적인 축구가 확실한 뭐 펩 같은 감독들이 그렇죠. 예. 요즘 아스날의 아르테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예. 맨유의 테나우도 이제 그런 자기 축구에 예. 자기가 주도하는 축구가 확실해.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플랜대로 경기를 끌어간단 말이야. 근데 콘테 감독의 축구는 뭐냐면 제가 수동적인 축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리액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리액션 축구. 상대가 어떤지 보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축구야. 반응 축구야. 아까 어떤 분은 눈치 축구라고 하던데 상대가 어떤지 눈치를 보는 거야. 눈치를 봤다가 오케이 이따가 빵 친단 말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맨시티와 같은 팀들 상대로 그동안 지난 시즌도 그랬고 손흥민 선수 데리고 역습 잘 치는 게 숨어 있다가 빵 치거든. 그러니까 이런 수동적인 축구를 한단 말이야. 도리어 상대가 내려앉을 때는 거기서의 해답을 잘 내지 못하는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오늘처럼 스포팅이라고 하는 분명히 잡을 수 있는 팀을 홈으로 불러들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플랜을 내가 짜서 한번 내가 이 가둬놓고 한번 패보겠다든지 내 플랜대로 어떻게 경기를 능동적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다려야 돼. 지켜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홈이건 원정이건 상대가 약하건 세건 이게 무슨 변별력도 없고 다 그냥 지리해. 그런데다가 이게 먹혔던 때가 있지 지난 시즌 같은 경우. 네. 그때는 클롭세스키가 새로 와. 예. 새로운 조합이 있어. 그러니까 상대 그거에 당해. 근데 그것도 이제 알아. 그런 축구를 알아 상대가. 그러니까 이런 리액션, 눈치, 수동적인 이게 다 안 먹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좀 봐요. 예. 어. 거기다가 패턴 플레이가 너무 없죠. 공격 전술에 있어서의 세밀함이 없다 보니까 먼저 실점을 했을 때 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뉴캐슬전도 첫 실점하기 전까지는 슈팅을 12회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첫 실점하고 나서의 슈팅은 4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골 넣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때는 더더욱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 급해서 올라와야 뒷방이라도 예. 치는데 그렇죠. 상대가 골을 넣고 그냥 야 우리도 이제 지킨다 그러면 예. 쟤네들이 올라와야지 내가 뭘 하는데 예. 리액션을 치는데 왜 가만히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게 오늘 경기도 그런 거잖아요. 오늘 경기도 첫 실점하기 전까지는 슈팅이 3번이었는데요. 전반전에 22분경까지. 근데 이제 첫 실점하고 나서는 슈팅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전반전 끝날 때까지는. 그렇지. 예, 시간이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선제골을 넣고 경기를 그렇게 하니까 리액션을 못 치는 거지. 예. 전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오늘 페리시치에 대한 뭐 크로스라든지 뭐 페리시치 왜 안 뺐냐. 저도 아까 설순영 늘려다가 왜 안 뺐? 그거는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근데 이걸 페리시치 한 명으로 이 경기를 지금 토트넘의 부진이나 이 어려움을 그냥 페리시치 퉁쳐가지고 페리시치한테 욕받고 야 페리시치 때문에 경기 안 되는 거야. 페리시치 때문에 손흥민 안 돼.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거 안 풀려요. 예. 이거 문제가 이거 이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당장 지난 그 뉴캐슬전에는 세세뇽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지. 크로스 상대가 아예 그냥 풀어줬다. 크로스 올리라고. 근데 크로스가 하나도 연결되지 않았다. 그런 예 그리고 또 이제 실점 장면에서도 세세뇽 쪽을 결국 길게 넘겼을 때 뺏겨가지고 실점을 했던 거니까 얄미론한테. 그러니까 지금 뭐 난 그래도 페리시치 싫다. 뭐 이게 이해해요. 이해해요. 페리시치 못하는 거 맞죠? 예. 근데 안 저희 맞는 얘기하는 게 거 맞네. 뭐냐면 이거를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페리시치 막 욕해가지고 그냥 페리시치 때문에 이런 거야라고 해서 한 명 그냥 뭐 바보 만들어가지고 던진다고 해서 이 축구가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스뇽 나왔을 때 왜 안 됐냐 이렇게도 좀 풀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오늘 3톱 선발이 누구예요? 모우라, 케인, 손흥민이에요. 여기에 해리케인 오늘 슈팅 있습니까? 그게 아까 골이 들어간 게 골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슈팅이었는데 그럼 취소된 거죠. 그럼 슈팅 없어요. 루카스 모우라 슈팅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손흥민만 4번 때렸어요 슈팅을. 그래서 손흥민 잘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3명의 쓰리톱이 나왔는데 2명은 아예 그 득점왕을 3번이나 차지했다는 해리케인은 슈팅조차 못 때렸어. 네. 이게 무슨 문제에 기인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해리케인 폼이 안 좋네. 루카스 모우라가 뭐가 안 좋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축구를 이야기할 때 슈팅 기회 있죠. 공격의 기회.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슈팅의 기회나 득점의 기회라고 하는 측면은 팀이 만드는 거예요. 팀이 만든다는 얘기는 뭐죠? 전술적으로 짜는 거죠. 예. 그래서 득점 기회와 이런 장면은 감독이 만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런 득점 기회가 왔어. 슈팅 기회가 왔어. 그걸 때려 넣는 건 누구야? 그건 개인이지. 그렇죠. 그래서 결정력은 개인의 문제예요. 다 정리해보죠. 슈팅의 기회는 팀의 문제, 즉 감독의 문제고 슈팅 기회를 만들어주기까지는 감독이 어떻게 해? 전술로. 마지막 때려 넣는 건 선수 개인의 능력이에요. 예. 자, 3명이 있어. 2명이 아예 슈팅조차 못 때렸어.
그러니까 기회가 왔는데 못 넣었으면 야 오늘 결정력 안 좋았네. 이 개인의 문제가 좀 있었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도 슈팅은 기회조차 못 때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콘테 감독이 전술적으로 지금 이 슈팅 기회를 못 만들고 있다는 거야. 왜? 수동적인 축구로. 상대가 그걸 알고 이제 그에 대해서 기회를 주지 않으면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아까 그 얘기 표현했잖아. 수동적인 축구라고 하니까 부버지가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결국 골이 필요할 때는 전술적으로 뭐 패턴도 없고 디테일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라인 올리는 거밖에 없다. 이게 그러니까 수동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들이 부진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데스코가 샬케 감독을 맡았을 때 2위를 하면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다음 시즌에 바로 강등권 근처까지 내려가가지고 경질이 됐었는데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요. 수동적인 축구는 이제 골을 잘 넣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처음에 몇 경기가 잘 안 풀려가지고 골이 안 나오게 되면요. 결국 할 수 있는 건 라인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야. 예. 라인을 올리는 거밖에 없는 거야. 승점을 못 쌓게 되면 라인을 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최근에 토트넘이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처음에 잘 나갔을 때는 계속 그래도 승점을 어느 정도 벌어놓은 상태니까 인내하면서 한 방으로 이제 꾸역꾸역 승리를 해 나갔던 건데 최근에 승리가 없으니까 최근 경기들 보면 토트넘이 라인을 올려요. 뉴캐슬전도 그랬고 그치, 오늘도 오늘도 초반에 올리잖아. 그래서 초반에 좀 경기가 활발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뒷공간 한 방 맞아가지고 역으로 실점해 버리면은 자기네 축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능동적인 축구를 했던 팀들 같은 경우는 막 디테일하게 전술을 짤 텐데 그게 부족하니까 야 우리 골 요새 못 넣잖아. 그럼 라인이라도 올려보자. 라인을 올려. 네. 그러다가 뒷방 맞아. 그러면 상대가 지켜. 그러면 공간이 없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봐요. 제가 아까도 페리치 얘기할 때 이걸 개인의 문제로 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왜 지난 시즌보다 득점왕을 차지했었는데 지금 뭐 골이 안 들어가냐. 뭐 해리케인 왜 이러냐. 누구 힐을 넣어야 된다. 누굴 빼야 된다. 이거는 너무 이 문제를 지엽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공격의 전술 전체적인 팀의 전술에 디테일이 사라졌는데 개개인들이 그럼 당연히 개개인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 못한다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저는 이거는 지금은 콘테 축구의 문제고 콘테 축구의 수동적인 축구의 한계다. 저는 사실 이런 축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왜 랑글레를 넣는 거야? 뒤져 있는데. 뭐 조금 더 풀어 나가겠다 뭐 이런 거였겠죠. 랑글레 왜 넣어? 뒤지고 있는데 이거 10분 당겨놓고 이건 이상하지 않아? 없어? 없긴 하죠. 히샬리송하고 클루세스키하고 다 부상으로 빠져 있으니까 없긴 하죠. 네. 교체 카드도 3장 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순위는요 그래도 1위예요. 예. 여러분들 1위인데 그러니까 5라운드 경기를 했으니까 예. 한 경기 남겨놨습니다. 토트넘이 8점, 스포르팅과 프랑크푸르트가 7점으로 2위권, 예. 마르세유가 6점으로 4위인데 예. 문제는 토트넘이 마지막 경기를 프랑스 마르세유로 원정 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만약 무승부를 거두면 갈 수 있어요. 무조건 가요. 근데 왜냐면 만약에 스포팅하고 프랑크푸르트가 맞대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2위는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토트넘은 마르세유 원정에서 무승부만 하더라도 자력으로 이제 16강에 갈 수 있고요. 무승부를 거둬도 올라갈 수 있지만 패하면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마르세유가 승점이 올라가고 그렇죠. 패하면 무조건 있기 때문에 탈락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쉬운 승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마르세유 원정이라고 하는 부담감도 있지만 토트넘의 경기력 자체가 안 좋아. 예. 그리고 마르세유가 이렇게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이 경기력을 끌어오르지 않으면 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